내가 떠나는 이유. 건너편에 앉아있는 경찰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논쟁 중이었다. 아마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전 공무원부터 접종하여 안정성을 입증하려 하는 것 같았다. 부작용으로 어느 경찰서 직원 누가 죽었다는데 우리가 맞아도 되는 건가? 우리가 마르타야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유치장 옆방에서는 구치소 가면 실험 대상으로 우리가 중국 백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도 들렸다. 오후 6시경 김민우 씨 면회요. 유치장 입구 오른쪽 문을 열면 바로 면회실이 붙어있다. 나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면서 일어나 철문을 나섰다. 면회실 문을 열자 유리창 너머 아내가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닌가. 오전에 아들하고 왔었는데 다시 온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혼자 온 이유에 대하여 내 짐작이 맞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 이혼 때문에 온 것일 거야. 순간 내가 저질렀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에이, 될 대로 돼야 하지. 이제 판사의 처분처럼 아내의 처분만 바라는 꼴이 되었다. 오전에 아이들과 같이 왔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화장을 하였지만 잔주름이 살짝 보였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아내의 세월을 읽고 있었다. 그 고왔던 얼굴. 그동안 나는 아내의 세월을 잊고 살았던 것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연푸른 녹색 스카프가 화사해 보이는 게 무척 이뻐 보였다. 아내의 스카프를 보고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니 이 먼 데를 왜 또 왔어?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다. 아내가 언제 입을 여는지 아내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말없이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호영이가 차도 팔고 하여튼 당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안에서 건강이나 잘 챙겨. 건강까지 잃으면 안 돼. 다행히 아내는 나의 예상과 달리 내 신변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그러자 나 어쩌면 내일 모레 구치소로 이관 갈지 몰라. 영수 알지? 내 친구 영수를 말하자 내 의중을 알아챈 듯 당신 두려워하는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내가 다시 입을 연다.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알아? 알아. 잘못한 게 많았던 나에게 꼭 집어 물어보지 않고 하는 질문에 나는 무조건 대답했다. 알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내는 하얀 눈물을 손으로 가리지도 않고 최소한의 교양을 유지한 채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아내의 슬픔. 그리고 그 눈물을 난생 처음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나가면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리라 다짐한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며 여순경이 말하자 상관인 듯한 경관이 오늘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시간 좀 더 드리지. 아내와 나는 그저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그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먼저 일어났다. 조심해서 들어가. 다시 한번 미안해. 문을 나서면서 아내를 다시 뒤돌아 쳐다보았다. 아내는 아직 그 자리에 계속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죽일 놈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나 잘났다고 방황만 하고 다녔으니. 저녁 10시가 되면 오실 유치장불이 꺼진다. 어두운 유치장 천장은 마치 시골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아내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이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만약 오늘 나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아내와 여행을 가야겠다. 중학교 미술 선생으로 있다가 은퇴하여 여수에 새 집을 짓고 자리 잡은 친구한테 먼저 가보고 싶었다. 언제나 친절하고 교양이 넘쳐 흐르는 요리도 잘하는 친구 와이프도 같이 보고 싶었다.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고 싶은 여수였는데 그게 사는 동안은 쉽지가 않았다. 우리는 떠나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활의 여유가 사라진 이후 나는 내 시간을 가져본 지 오래되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참 나도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결국 지키지도 못할 내 인생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5월 3일 오늘 아침 식사 때 반찬은 최악이었다.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 임씨가 첫 수저를 뜨자 수저를 집어 던졌다. 식사 후 나는 나가면 뭐 해먹고 살지? 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뭐 하긴 뭐해요? 인력사무소 가세요. 가기 전 안전교육 받으시고. 아니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인력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주겠어. 가면 다 있어요. 잡부일도 있고 어쨌든 다 있어요. 잡부일도 하루 12만 원은 줘요. 아니 내가 재판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일 걱정부터 하는 것이 웃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임씨는 대마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다고 말한다. 담배는 없으면 피고 싶어지지만 대마초는 없으면 아예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어느 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펴보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어제 토요일 아내와 같이 면회 왔던 딸이 내일 일요일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여 아마 못 올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면회를 왔다. 너무 기뻤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딸이 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감격하였다. 옛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딸의 면회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 면회 시간 20분이 후딱 지나갔다. 여기 유치장 면회는 하루 면회가 3번인데 면회 온 사람에게는 한 번은 더 연장은 할 수 있다고 한다. 딸은 안내하는 여순경에게 바로 연장을 하였다. 아빠, 구치소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밖에서 호영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나를 안심시키려 다시금 얘기하는 것 같았다. 어제 아내가 면회 후 집에 가서는 딸 수영이에게 전화를 하여 아빠가 구치소 가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아빠가 많이 쫄고 있는 것 같다고 마음 아프다는 표현을 모녀지간에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던 것 같았다. 그런 나를 달래주려고 온 속 깊은 고마운 내 딸. 그러면서 아빠, 어제 변호사 만났는데 아빠 술 드시냐고 물어봐서 가끔 드신다고 말하였더니 아빠 걱정 말라고 술 담배를 못하게 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색이 좋아져서 나간다고 하여 같이 웃었어. 엄마는 아빠가 집에 있었으면 아마 바늘 방석 같았을 건데 어쩌면 이곳이 아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마음만큼은 편했을 거라 하였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찌 이곳이. 사실 어쩌면 그렇다. 아마 집은 대망 루치펠로가 있는 지옥보다 더 무겁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어느 날부터 내 공간은 사라져버렸고 거실에서 가끔 잠만 자는 하숙생보다 못한 불황자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 나에게 어느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말을 거는 가족도 없었다. 따뜻한 대화가 사라진 가정은 지옥보다 더 심각한 공간이었다.